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출 옥죄기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집값 과열 주범으로 보고 전세 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소득 기준이 너무 박해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경제금융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편법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부부 합산으로 연봉 7천만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좀 벌써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이 전세대출까지 문턱이 높아집니다.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기존에는 없었던 전세보증 자격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득 기준은 차등화했습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 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천만 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천만 원 이하, 3자녀 가구는 1억 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이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이 정책 모기지 상품도 다주택자는 전세 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만약에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는 건 사실상 그러면 대출받기 좀 어려워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 은행에서는 이 전세 대출을 내주기 전에 이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일종의 담보 성격인 이 전세 보증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을 신설해서 배제 대상군을 따로 만든 겁니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약 75조 원으로 이 중 주금공 보증을 통한 대출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주금공 말고도 서울보증보험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이 보증을 취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주금공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 정책 기조가 굳어진다면 이 나머지 보증기관들도 자격 요건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앞뒤 문제를 따져야 될 것이 집값은 이미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까지 이렇게 막혀버리면 맞벌이 만약에 연봉 아마 7천만 원 조금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집 구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한숨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긴 어렵고 그래서 전세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 이마저도 힘들어졌다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실수요자들은 월세살이를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 정책 방향을 계속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박하다는 성난 여론이 들끓자 이 당국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수습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금감원이 은행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전세 대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문제점들을 토대로 이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좀 문제가 있고 역시 과열 양상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쩌다가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겨냥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전세 자금 대출이랑 임대 사업자 대출을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 전세자금 보증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은 후에 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 투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투기 지역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은 이 집값 40%까지 대출을 받지만 이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낮은데요. 주담대가 5% 육박하는 반면 전세대출은 3% 초반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줘버리고 본인은 전세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긴 다음 여윳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인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전세 계약서와 확정 일자만 있다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은행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런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벌칙으로는 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이나 또 꼼수는 막아야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방안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